요즘에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대출이 막연하게 되게 무시무시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게 힘든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런 대출 금리는 무시무시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우성님의 책인 부의 본능에서 이야기하듯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능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부자가 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원초적인 두려움들, 그냥 이 두려움은 이것들을 좀 더 객관화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야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덜덜 떨고 있는 사슴이 될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맹수가 될 수 있는 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힘든 시기에 잘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는 통화량이 점점 늘어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숫자가 매겨지잖아요. 가격이 매겨지는데 이 매겨지는 가격의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인플레이션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하고 모노폴리를 할 때 인플레이션을 이 게임 안에서 1시간, 2시간 하는 이 게임 안에서 확실히 알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모노폴리를 시작할 때는 1500, 거기 모노폴리 머니를 1500원이라고 할게요. 쉽게. 1500원을 들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1500원을 가지고 뭐 용인 땅, 수원 땅, 익산, 군산, 뭐 경주 포항 막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땅을 사다 보면 돈이 점점 없어지고 결국은 한 바퀴 돌아서 월급 200을 받아서 그 돈을 채워 넣고 또 다른 땅을 사고 벌금을 내거나 세금을 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 게임 안에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땅을 몇 개 사지는 못하지만 1,500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다 보면 200, 200, 200, 200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게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땅의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땅에 뭐 200원짜리 땅에 걸렸을 때 내는 통행료, 뭐 임대료가 200짜리 했으면 뭐 30원 이렇게 됐을 때 독점을 하고 건물을 짓다 보면 그곳에 걸리면은 다른 플레이어가 도착을 하면 임대료가 훨씬 많아지게 돼요. 내가 산 금액보다 훨씬 많아지는 임대료를 다른 플레이어가 거길로 갔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다 보면 처음에는 이 땅 걸리는 것 자체가 별것 아닐 수가 있겠는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 보면 이 처음에 산 200원의 가치로 살 수 있는 땅은 없어지게 되고 점점 갈수록 땅을 소유한 사람이 점점 유리해지는 게 모노폴리 게임이에요. 그러다가 임대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파산을 하게 되고, 파산을 하기 전에 내가 가진 땅을 경매에 붙여서 누가 더 많이 살 수 있는지 이렇게 게임의 룰이 정해져 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경매에 붙인 땅들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거고, 이게 뭐 초반에는 별로 가치가 없겠지만 뭐 이걸 모노폴리를 3시간 한다 하면은 3시간 뒤에는 각 플레이어가 돈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200씩 은행에서 받은 돈들이 각자의 플레이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도 처음에 무리하게 땅을 다 사놓고 가진 현금이 없는데 갑자기 사치세 여기를 밟아서 100원을 내야 된다. 100원을 내죠. 또 다음 월급을 내고 지나갔는데 소득세 해서 200원을 낸다. 점점 돈이 사라지게 되고 낼 돈이 없으면 결국은 내가 미리 사둔 땅으로 경매를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주사위를 굴리는 걸 컨트롤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건 운이라고 봐야 되고, 이 운이 다른 사람의 땅을 밟거나 아니면 찬스 카드를 뒤집었는데 벌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사회사업기금 그 카드를 뒤집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50씩 줘야 된다거나 이렇게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을 했을 때는 내가 가진 현금이 없다면은 파산으로 갈 수 있는 그 게임에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모노폴리에서는 이 땅을 갖는 개수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을 그만큼 가져가는 것, 현금 보유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게 게임을 승리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땅을 모아가거나 월급을 받아서 점점 늘려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세금을 내거나 하는 것들이 모노폴리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이 게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한 번도 해보신 분이 없다고 하면 사서 지인들이랑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 게임을 한다거나 하면은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리는지 더 잘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모노폴리 게임을 할 때 처음에 땅을 사는데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이 땅을 살 때 뭐 100원이라고 하면은 10원만 내고 100원짜리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땅을 수익화할 때는 내가 110원을 더 낸다. 이자를 포함시켜야 되니까 110원을 더 내야 된다. 하면은 처음에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게 나중에 이게 계속 돌다 보면 점점 200, 200, 200, 200 쌓여가는 전체 현금이 생겼을 때 그때 먼저 차지했던 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처음에 샀던 100원의 가치보다 처음에 대출을 껴서 샀던 처음에 10원만 내고 100원짜리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110원을 한 번 더 내더라도 이자를 110원을 내서 그 땅을 진짜 내 소유로 바꿔서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이렇게 게임하는 방법이 있으면 더 이 게임을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적은 현금을 가지고 땅을 내 소유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의 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의 양은 다른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이 리스크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현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집들, 세계에 있는 집들, 부동산들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에 비해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부동산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점점 오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노폴리에서 월급을 받을 때 돌 때마다 200씩 받았던 것처럼 국가에서 발행하는 통화량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이 자산의 가격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살 때 30년, 40년 이렇게 상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이 집은 은행이 갖는 거야. 나는 빚쟁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러면은 지인들, 사람들, 친구들이 있을 때 친구가 만약에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40% 대출을 받아서 60%를 내 돈 주고 40%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내 돈 아니야. 그냥 40%는 은행이 가진 거고 60%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친구가 불쌍해 보이나요? 아니면 정말 그 친구가 빚쟁이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40%를 대출을 받은 것을 이자를 낼 능력이 충분히 될 거고 그 능력이 되는 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사용도 하면서 자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출을 안 받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요. 우리 세상 사람들 모두는요, 집에 살아야 되고 그 집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집을 사서 사는 것과 집을 사는 것, 그냥 리브, 이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집을 구매해서 살든지 집을 빌려서 살든지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월세로 살아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월세를 내다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현금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목돈을 마련하려고 왜 괜히 전셋집을 처음에 이렇게 전셋집을 살다가 전세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돈이 목돈이 되고 그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월세는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도 당연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월세를 계속 우리가 월세로만 산다면은 내 집 마련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능한 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 하에서 그 수준에서 저평가된다고 생각하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 집을 잘 골라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그곳에 살고 이자를 내다 보면 어느새 그 집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가치라고 하면 실제 존재 가치가 아니라 거기에 가격으로 매겨지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지금 집값이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물가랑 연동이 되는 자산들은 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통 그렇거든요. 요즘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지금 집값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중간에 어느 내리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어디선가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사실 이걸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자산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이 높이 올라갔을 때 무리하게 대출을 내서 소위 말해서 영끌을 해서 샀다고 하면은 이 이자 때문에 그리고 내려간 집의 가치 때문에 이 수차 때문에 굉장히 허덕허덕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근처 대도시에 최소 뭐 70만 도시, 80만 도시 이상 되는 대도시에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중심가나 살기 좋은 곳이나 학군이 좋은 곳. 이런 곳들의 30년 된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한번 보세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가격이 제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년 전에 이때 여기 지금 제 그래프를 하나 찾아서 띄울게요. 여기서 산 분이 주택담보대출을 70% 받고 이 집을 구매를 했으면 이 대출금은 지금 수준에 왔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여질까요? 이분들은 그냥 대출금 원리금만 충분히 갚았을 뿐인데 지금 와서 이 대출의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상 이렇게 두려워하기만 하면 올랐다고 두려워하기만 하면 야생에 있는 초식 동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토끼가 되거나 뭐 사슴이 되거나 이렇게 잡아 먹힐지 모르는 언제나 두려움에 덜덜 떠는 그런 존재가 돼버릴지 몰라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대출이 몇 개가 있거든요. 뭐 몇 개가 있으니까 다 조건이 각각 다를 건데 고정금리로 받은 2년 전에 받은 이 대출은 2%대로 받아가지고 고정이 3년이었나? 뭐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별 걱정이 없어요. 거기서 월세 나오는 것하고 고정금리가 워낙 낮았으니까 이 차액이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1년 전에 1년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은 그때 4.3%인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한 2% 정도 올랐을 건데 지금 조금 주춤해서 다음 달 돼봐야 이제 금리가 나올 건데 그것도 금리는 좀 무서워요. 액수가 좀 많아서 무섭긴 한데 그래도 현금 흐름을 더 늘리자라고 생각을 했고 신용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1년마다 금리가 재산정돼서 최근에는 5.8% 정도 됐더라고요. 뭐 우대금리 뭐 이렇게 하면은 5.8 정도 되는데 이것도 대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낼 만한 수준이어서 요것도 버티고 있고 뭐 또 하나는 3개월 변동으로 받은 작년에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3개월 변동이라서 지금 최고 금리예요. 거의 6점 몇 프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수익형 부동산이라서 사실 여기서는 수익이 나지 않고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마이너스 뭐 20만 원 정도 되는 수익형 부동산인데 이 금리가 1% 정도만 내려와도 여기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머지 않았다. 플러스로 돌아오는 구간은 머지 않았고 앞으로 최고 금리라고 생각하는 이것보다 더 높아지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그래도 장기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루마블 모노폴리에서 현금을 쌓아두는 것이 내가 게임을 이기는 중요한 키가 되지는 않지만 내가 게임을 지지 않는 키는 확실히 되거든요. 내가 어디 땅에 걸려도 돈을 내면 되니까. 그러면 지지는 않거든요. 파산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현금 흐름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방어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이나 뭐 스포츠 스타, 뭐 연예인 이렇게 고소득인 분들은 사업 소득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투자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월급을 많이 받을 거고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정말 빠르게 돈을 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저도 그런데
내 소유의 자산이 없다면은 결국은 모노폴리에서 땅을 안 사고 주사위만 굴려서 월급으로 계속 이 게임을, 인생이라는 게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